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학 강의 제 5탄입니다. 김여정이 후계자가 되려면 이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김정은이 돌연사로 사망했을 때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여정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북한의 수령 후계자로 입각해서 백두혈통의 손인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의 영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직책,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직보다도 군의 직책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소위 선군 노선, 군 중심의 수령 절대주의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군의 직책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대장 정도, 북한군 대장 정도의 군사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인 김정은이가 유고가 되면은 북한의 군권은 바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한테 갑니다. 따라서 바로 부위원장의 직책을 승계하면서 최고 사령관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의 직책보다도 군의 직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김여정이가 젊은 나이에 과연 북한군 대장 군사청을 받을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받을지는 의문이지만은, 하여간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면 이러한 직책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정치국원이 돼야 됩니다. 후보인 것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의 부장, 이러한 직책들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김여정이가 순조롭게 권력을 승계하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원 변수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김창선 소위 서기실장, 현재 김정은의 비서실장 격이죠. 모든 당정군의 김정은한테 보고되는 문건들, 보고사항을 당의 서기실에서 집약을 해서 김정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김창선 서기실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떠한 또 중요한 지원 세력이 필요하냐? 바로 백두혈통의 가장 큰 어른인 바로 김경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백두혈통 중에서, 이른바 백두혈통 중에서 제일 지금 집안의 어른이 바로 김여정, 김정일이의 친여동생이었고 바로 김정은이의 고모입니다. 김경희는 김일성 시대 때 김일성 절대 통치자 김일성의 딸이고 유일한 외동딸이고, 또 그 뒤를 이어받은 김정은의 친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인자가 없는 이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 이 김경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일한 실속, 유일한 이인자였습니다.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김정일 비밀 파티 때 이 당의 설이 나오는데 당연히 김정일이죠. 그 다음이 바로 김경희였습니다. 김경희가 모든 걸 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김경희의 남편이었던 장성택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 유일하게 자기 오빠인 김정일한테 지도자동이라든지 위원장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빠야 라고 호칭할 정도로 아주 김경희와 김정일의 사이는 막역했고, 그게 바로 수령 절대주의 통치체제 때 통치권자의 바로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로 김경희가 유일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희가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전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 자기 여동생인 김경희와, 비록 여자지만 김경희는 상당히 강단이 있고 소위 보수기 있는 여자입니다.
일반 여자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장성택한테 후계 체제의 안정적 개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실제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김정은이가 자기의 가장 큰 위협적으로 이 장성택, 다른 고분고분한 다른 당정은 원로와는 달리 소위 김경희의 남편으로서 또 북한에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실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들어온 게 장성택이기 때문에 장성택이를 날려버린 겁니다. 장성택이가 북한이 반종파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권력의 가장 큰 위협자력인 장성택을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경희의 위상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남편이 반당 종파분자로 처형받는 처지에 있는데 아무리 백두혈통이 어리려나 하지만 이 김경희 입지는 매우 축소됐죠. 그래서 거의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경희는 북한 내에서 전혀 정책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올 1월 25일 날에 바로 자기 조카인 김정은과 함께 설맞이 공연 행사에 김경희가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경희가 독살당했다라는 가짜뉴스도 난무했지만 여전히 건재함이 보였습니다. 물론 정책 영향력은 미미하지만은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의 고모고 백두혈통의 어른이기 때문에 김경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당정군의 간부들도 감히 김경희를 무시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권자 김정은이가 사라진 마당에, 돌연 사라진 유고 상태에 빠진 마당에는 바로 백두혈통의 어린이라는 김경희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위 그 수렴 청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32살 먹은 김여정이한테 안정적으로 권력이 계승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권력을 갖다가 이양시키는 이러한 막후에서 조정 역할도 바로 김경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유고 시에는 이 김경희의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최용해를 언급합니다.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에 빠지면 북한의 직책으로 보면 최고 2인자로 보입니다. 왜? 당의 부위원장이죠. 위원장은 당연히 김정은이고, 당의 정치국의 상무위원입니다. 정의원이다, 상무위원.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내 직책만 보면 이 그 최용해의 이 직책은 2인자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얼굴 마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용해가 임시 대응을 맡으면서 김여정으로의 이 권력 이양에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직접 전면에 나서기는 북한 속성상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집단 지도체입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 이후에 집단 지도체제의 가능성을 점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주체사상과 조선혁명 전통에 의한 이 김씨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지는 김씨 집단이 일단은 그 건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집단 지도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수령 절대주의 영도체제 하에서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은 수령 절대주의 영도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 꿈꿨다가는 삼족이 멸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 조선혁명의 전통, 이 김씨 집단이 조작한 조선혁명의 전통이 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는 안 된다. 따라서 임시 대응체제를 갖다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군이 집단 지도체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군이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김정일이가 체제 보위의 가장 큰 세력이 지탱 세력이지만 또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군을 다 분권화시켜놨어요. 북한군을 총정치
지도 사상 검열한 정치국, 인사권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총참모부, 그 다음에 군 행정권,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무력서, 그 다음에 군의 사찰 업무를 맡은 정보사찰국인 보위사령부, 후방총통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 군이 집단 지도체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6개의 부서의 장들이 힘을 합쳐서 소위 김치 집단을 몰아내고 바로 이 이른바 김치 집단에 조작된 조선혁명의 전통을 부정해버린다면 집단 지도체, 군부 중심의 집단 지도체가 가능하지만은 수령 2일 구두화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김정은이 유고 시에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밟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